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인의 사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61세 여자 신축년 임진월 신미일 임진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토가 왕한 진월에 태어나고 지지에 전부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토가 태왕한 사주입니다. 토는 두 가지 성질로 나누어집니다. 습토 생금하는 토가 많으면은, 즉 습토가 많으면은 금의 성격을 띠는 토가 되고, 조토가 많으면은 화의 성질을 띠는 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습토 생금하는 축진 토가 있어 금의 성질을 띠는 토입니다. 금의 성질을 띠는 토는 먼저 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으면 수를 찾게 됩니다. 임수가 진의 축에 뿌리를 내리고 금생수하여 수가 왕한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용신은 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목이 없어서 수가 용신이 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 목은 이 사주에 운에서 만나면 대발을 하는 약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용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사주에서는 원국에 목이 없기 때문에 진용신을 취하지 못하고 가용신인 수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용신이면 금은 희신이 되는 것이고 수용신이 생하는 목은 한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진월에 진중개수에 뿌리를 내린 임수가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합니다. 상관격은 일단 인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인이 왕하기 때문에 상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 재가 없기 때문에 상관생재가 되지 않아서 부를 축적하기는 어려운 사주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말해 상관이 생재가 되면은 부를 이루고 인을 만나서 상관폐인이 되면은 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는 육친으로 보면은 자식의 별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식의 별에 용신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월주에 임하고 시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어른스럽고 또 내 사주에 내 미래의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신은 나의 미래이고 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딸을 바라보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임수에 해당하는 딸 또한 머리가 총명하여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수재인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는 남편의 별에 해당하는 화가 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즉 남편성이 없다는 것은 남편 덕을 잇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임수 상관은 나에게 용신이기 때문에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결국 이 사주는 상관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자식의 그는 기대가 클 뿐만 아니라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또한 신미일주는 음권과 양권, 즉 권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부부 불화 갈등을 면하기 어려운 일주라 하겠습니다. 다만 남편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의 정화는 편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쁜 남자 혹은 성질이 급하고 억압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별이 임하고 있는 미토는 편인이기 때문에 남편은 잔소리나 간섭이 많은 남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에 토에 해당하는 인성이 중중하기 때문에 토속적인 것에 관심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 철학, 역학 등의 학문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진, 괴강살이 중중하기 때문에 성정이 또한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로를 보면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화운에서 출발하여 금운을 거쳐 수운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갑오대운을 보면은 갑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 사주에 약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목이 약신이 되려면은 목국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오는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갑목은 한신 중에도 마이너스 한신, 즉 원수구자 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오대운의 오화 역시 화생토, 토국수하여 기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오대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신이 오에서 절퇴지에 임하기 때문에 수가 전혀, 즉 용신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미대운은 같은 목이지만은 을목은 미토를 만나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을목은 플러스 한신, 즉 약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국에서 찾던 바로 진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미대운, 특히 을운에 대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을운에는 편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횡재운이 들어와서 거의 돈다발을 만지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에 남편이 돈을 엄청 벌여와서 큰 돈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이 을목은 편재이기 때문에 봉급 이외의 재물이고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이나 사업재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에 이르면은 미는 목의 창고이기 때문에, 즉 진용신의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에 입고된 목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에 모든 돈을 거의 다 소진하는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을미충해서 백호대살로 작용하면은 을목은 바로 이 창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도 이 을운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병신, 정유, 대운은 기흉이 상반하는 것입니다. 병화는 이 사주에서 관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은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병신대운 중에 병화는, 병운은 기신운으로 작용하고 다만 신금은 금생수하기 때문에 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 중에 길이 있고 길 중에 흉이 있어 기흉이 상반하면서 병신대운은 무난한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화간은 상관을 만나 상관경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구설 잡음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상관으로부터 극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운에 부부 이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은 비겁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나의 희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운에서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감은 회복될 수 있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유대운 또한 정화는 편관으로 기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기신인 정화는 상관을 만나 상관 합살하기 때문에 이 기신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금은 유축 근국을 이루어 금생수하기 때문에 무난한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미중의 정화가 임수를 만나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부부 불화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무술대운은 용신을 극하는 기신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토국수로 인해서 용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용신의 위력은 위축되고 축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활동운이 막히고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국수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종양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은 무술대운은 수술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해대운부터는 운이 매우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수용신이 해수걸록을 만나 크게 발복하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수는 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딸로 인해서 크게 운이 좋아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염원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문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염원이 아닐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면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과 조작을 일삼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태생부터 속이고 정책도 백신도 속였습니다. 과연 윤석열을 믿을 수 있나요? 과연 기성 정치권을 혁신하고 공정, 정의, 상식,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이용당하거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윤석열을 갖고 노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김종인은 윤석열을 헛사위 대통령 자리에 앉혀 자신이 총리를 계속해 보려는 심산으로 보여집니다. 썩어 빠진 정치권의 인물들은 내각제 개헌론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언론에서 개헌론에 대해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마도 윤석열은 안철수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윤석열은 개헌 입장부터 밝혀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의 개헌 세력은 개헌판 불수시개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은 비켜라, 허경영 나간다. 기성 정치권은 예민정신이 없습니다. 예민정신의 지도자는 허경영 뿐입니다.